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저한테 거부감 있는 결혼을 나타나시는 끝나고도 말씀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분만 뵙는 여러분을 두 번 다시 안 받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구성이 참 묘했습니다. 이상한 분들이 이상한 질문도 하고 제가 아직까지 수십 개 조합을 만나봤는데 그런 질문 받아본 적도 없고 좀 이상했었습니다. 오늘은 조합 임원들 혹시 안 오셨습니까? 그때 임원들도 오셨던데 임원들 안 오셨나요? 참 큰일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면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조합에 설명했던 사례들이 좀 동영상 몇 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면 서면결의서 위조관계 대책위원회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고 조금 다 이해 안 가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동영상을 찍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번 조합마다 설명을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비리들이 있는데 조합마다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서 다른 조합과도 제가 항목이 나올 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바보도 등급이 있잖아요. 왜? 완전히 또라이도 등급이 있고 완전히 맛이 간 놈이 있는가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고 여러분 조합의 상태가 다른 조합과 비교했을 때 비리는 뭐 어느 조합이나 다 있습니다. 공통적인 비리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비 손실이 엄청나게 막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다른 조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알면 뭐 할 것이냐. 마지막에 여러분이 질문할 내용이겠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마지막에 제가 그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질문 나오기 전에 다른데 제가 응암 8구역을 끝나자마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조합과 아니고 여러분 조합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입은 손해가 어떤 내용인지 아신다면 그걸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용만 알지 속만 상하고 말 것이냐는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기총회 책자는 없는데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그동안에 저는 여러분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조합 일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총회 책자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총회 책자를 보면서 순서대로 보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사업 진행 과정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외관상으로는 여러분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여러분이 다 결정한 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일이고요. 그래서 제 카페 이름이 서면결의서 위조관계 대책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시의 대부분 조합의 총회는 전부 대다수는 가랍니다. 조합원들이 실제로 의결하지 않은 내용을 OS를 동원해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해서 의결이 된 것처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지지율이 높습니다. 어느 조합이나 참석률이 높습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돈이 올라가는데 부담금이 올라가는데 사람이 많이 참석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초창기에는 정비사업비를 10% 이상 올리려면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못 맞춰서 무효 판결이 나는 사례들이 몇 번 있다. 요즘은 그림같이 잘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합이 아닌 왕십리 1구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업비를 지금까지 3번 올렸는데요. 맨 처음에 1,800억인가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참석률이 80%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80억을 올리니까 79%를 합니다. 460억을 올리니까 77%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까지 13번 했던 중에 다 이 밑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올리겠다 그러면 많이 올릴수록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습니다. 조합원들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의견을 해줬던 외관상으로만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총회에 관심이 없고 총회 책자를 볼 줄 모른다 그래도 이건 극히 의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조합도 총회 참석률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가서 클린업 시스템의 의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리한 안건이 과연 지지율이 얼마나 됐었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 조합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여러분이 과연 주인공으로서 조합원으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된 대로 사업이 끌려가신지 가왔던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할 양이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가 보고 있는 게 2월 5일자 입수행 책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제1호 건이요. 협력업체 선정 추인의 건이네요. 의결 주문을 받더니 제안 사유를 받더니요. 2008년 10월 5일 일간지에 공고했고 10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거쳐서 대의원의 의결로 협력업체를 선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추인해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정표 24조 3항 5호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 결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총회 결의는 사전 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 2009도 14296이라는 도시정표 위반 판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의원은, 그리고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 중에서 대의원회가 대신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이 시행령 35조에 있습니다. 도시정표 시행령 35조에 조합원의 부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거 빌미를 안 잡히려고 먼저 대의원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여러분은 추인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판례가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사 나중에 총회에서 추후에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시정보 위반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 민사상, 요거는 형사 판례고요. 민사상 계약이 효력이 없다, 도시정보 위반해서 체결된 계약은 그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게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0다 105112라는 이게 어떤 회사 때문에 나온 거냐면 OS 업체 때문에 나온 겁니다. OS 업체 여러분 지금까지 선정하면서 여러분 총회 결의 사전에 받으셨나요? 이런 OS를 선정하겠다라고 총회 결의 거쳐서 OS 돌리셨나요? 조합이? 이게 무효면, 자, 여러분 조합도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효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계약이 무효면? 돈 안 주셨습니까? 그래서 협력업체 선정 추인의 건에서 보니까 현황 측량 및 지질 조사 업체, 정비기반 시설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지 조성 택지가상 공사비 산출 업체, 신설 및 용도되는 정비기반에서 감면평가를 업체 누구를 해야 되고, 여러 개 업체가 있네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업체가 있습니다. 택지 가상 공사비 산출 업체. 그런데 정비기반 시설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공사비 산출을 하는데 2,5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임대아파트 공사비 산출한 거에 10.9%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임대아파트 공사비 산출 기준이라는 걸 제가 국토부에서 나온 걸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자, 임대아파트는 건축비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얼마, 몇 층 이상은 얼마. 여러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면만 보면, 면적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산출된 금액의 12.9%를 업체에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기준이 나와 있는데, 단지 이런 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택지비 가상 항목, 택지비 중에서, 택지 조성 공사비 중에서 일부 안방공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이상한 공법을 필요로 하는 비용이 있어서 건축비 말고 대집이나 이런 거를 조금, 아니면 건축비 중에서도 특수한 공법이 동원돼서 요거는 약간 원가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기본 틀 말고. 근데 그래봐야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공사비 산출한 거에 만약에 10.9%를 준다면 이건 문제죠. 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총회 잘만 보니까요. 계약서는 아마 제가 카피를 해오라 했는데 이 회사에 관한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나갔는지 좀 끔찍하게 합니다. 이 내용으로 한번 보면
공사비, 임대아파트 공사비 산출에 대해서 12.9%를 준다고 하니까 공사비 산출은 기본 산출에 대해서는 교통교통부에서 아예 기준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대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산항목 산출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봐야 가산공사비가 불과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공사비는 그 회사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12.9%를 준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기본 공사비까지도 만약에 12.9%를 줬다. 이거 그냥 업체 하나 매개 살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그 기준을 서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아예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만약에 전부 줬다면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업체 2억 8천 있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업체도 제가 여기서 대부분은 웬만하면 비싼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 좋으면 또 계약 상대방이 과보를 만나면 좀 비싸게 보고 벌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허위 공사비를 여러분이 있는 공사비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혹시 등산하신 분 계시면 마트에서 1,000원짜리 막걸리를 산 위에 올라가면 5,000원을 확인합니다. 그것을 누가 시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막걸리를 먹지도 않은데 막걸리 값으로 5만원을 달라 이러면 여러분 좀 억울할 겁니다. 그렇죠? 조금 비싸게 먹은 건 그렇다 칩니다. 이따 보시면 여러분이 뭘 가짜로 드셨는지를 이따가 설명을 총회자를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요. 시공사 설명 어쩌고 이거 다 넘어가고요. 철거업체 선정 방법 의결의 건 철거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철거가 대단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슈킹당하는 항목이기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 사유가 동종공사의 실적, 기술 능력, 이주관리, 철거 능력, 소재 지역, 유자격자 보유 현황, 재무상태 등으로 입찰 참여자를 제한하는 입찰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009년 9월 29일 시공사 선정 관련한 총회자입니다. 여기서도 앞에 부분은 그냥 시공사에 관한 것이 지난번에 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시공사는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저번에 착각하는 게 시공사를 물고 늘어집니다. 시공사는 여러분의 공사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시공단가는 서울시내 어디나 비슷합니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할 뿐이지 그런데 기타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조합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공비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만큼 어찌 보면 바보스러운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뺏기고 진짜 집을 지어야 할 사람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시공사에 대해서는 별로 욕을 하지 않고 지내는데 시공사에서는 저를 많이 견제하긴 합니다. 제가 마치 무슨 설명을 하면 자기들 공사가 늦어질까봐 걱정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지난번에 설명할 때 지적했더니 시공사가 공사 안 한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시공사를 공격하니까 그렇죠. 진짜 공격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관리처분을 통과 안 시켜주면 공사 중단하겠다 어쩌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통과시켜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시공사를 지적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인데 그때 설명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시공사를 강하게 지적을 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근데 철거회사를 여러분들이 선정하셨네요. 두 군데가 입찰 참여했고 그런데 입찰 참여 업체는 한 7군데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참여 제안서를, 입찰 제안서를 넣은 거는 두 군데밖에 안 넣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짜고 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만큼 철거 단가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이따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6군데가 참여해서 두 군데만 선장 설명을 들었는데 두 군데만 입찰 참여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짜고 친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이 선정한 계약 내용을 받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때 나온 제4호항건 사전제 영향성 검토업체 선정 추인의 건 그러니까 스스로 추인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얘기는 내가 도시적 민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용서를 하고 처벌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비대위다운 비대위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정도는
다른 조합에서는 고소고발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 물론 근데 고소고발하면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자격을 상실하는 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까지 질질 끌고 가니까 임기 한 2번 마치도록 뭐 한 3년 이상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또한 참 특이한 조합입니다.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10년 7월 29일자 총장입니다. 근데 그냥 이건 여당으로 제가 여쭤보고 있어 모르니까. 근데 조합장 후보자분이 신필균 씨, 조합장 혼자니까 단독으로 당선되셨었죠. 근데 이사 후보자 중에도 여자분이 신필균 씨가 있대. 아까 저 넘기다 보니까 못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동명이인. 간사 후보자 중에 동명이인. 아, 동명이인 맞습니까? 네. 다른 분이 다른. 근데 이분도 간사로 당선됐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일대 안건 부분에 여러분 조합청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사가, 왜 제가 이사 조합장 후보자들을 여쭤봤냐면, 여기도 보십시오. 제 5항건 법무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여러분이 선정하면 되는데 이사회에다 위임해달랍니다. 이사들이 능력이 아주 탁월한 모양이고 여러분들이 이사들을 대단히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 뒤에 가봤더니 제6항로도 금융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위임의 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십니까? 이사회에 모두 위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럴 사정이 있었습니까? 총회 자료가 올라오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한 것이죠. 몇 번이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융업체 선정도 사실은 존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 다른 조합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지금리 플러스 0.7%만 될 거를 조합장이 로비를 받고 1.5%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안서에도 1.몇 %로 뭐 돼 있네요. 어느 업체 선정이고 해당 적은 업체 선정했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조합원 중에는 금융회사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은행 대출이 조합 임원들을 보면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이럴 때였습니다. 그 조합 같은 게 여러분 조합은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로비 몇푼에 전체 조합원들의 사업비의 이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손실을 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조합의 말을 들었을 때는 신지금리 플러스 0.7%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1.5%를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끔찍한 얘기였습니다. 그 조합원 중에 동생이 그 해당 은행에 근무를 해서 자기 형한테 알려준 내용입니다. 반장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조합전문관 변경 의결권 2010년도 12월 13일 뭐 거의 볼 거 없고요. 별로 볼 거 없네. 원래 총회를 자주 합니까? 2011년 4월 29일 만리처분 총회네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여기 와서 잠깐 보면서 한 5분 전에 보면서 접어놨던 항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계약서의 범위에 보면 여러분 시공사 어디입니까? 삼성입니까? 삼성의 계약서 공사 범위 및 비용 부담 제5조에 보시면 5조 제1항 17호에 보시면 메모하셔도 됩니다. 단지 내 인입공사비 가로 열고 전기통신, 가스, 상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 시설 이 얘기는 전기통신이나 가스 인입이나 상하수도 인입공사에 대해서는 누가 공사를 한다고요? 시공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별도 업체를 선정했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그게 결정한 겁니까? 그 금액만큼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형사상 얘기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명백합니다. A라는 회사가 해야 될 걸 별도로 빼서 B라는 회사에다 줬다. A 회사에는 그만큼 이익을 볼 것이고 B라는 회사는 그만큼 B라는 회사는 이익을 볼 것이고 A라는 회사는 그만큼 이익을 볼 것이고 A, B 모두 이익일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손해겠죠.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공사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상호에 가시면 단지 경제성 외부의 이익 공사비 및 시설 부담금, 전기가스, 수도, 난방, 여러분 단지 내까지 끌고 오는 비용, 단지 내 공사비 말고요. 그것만 여러분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단지 내에 들어온 거는 여러분 시공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사계약서 제 13조에 보시면 공감 철거, 요건 아니고, 4호에 3조 4항에 보시면, 지작물의 철거 시 발생되는 수목, 나무, 그런 거 없죠, 여러분. 벌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가백에 기준된다. 여기서 갑은 조합입니다. 자, 철거 시에 발생되는 고철이나 부산물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부산물 철거 비용 들어왔습니까? 총회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비가 임대아파트 가산 산출 용역 비용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전체 12.9%를 2,500만원을 기본 비용하고 12.9%를 아까 임대아파트 대지 임대아파트 매각대금 산정 영역 계산 영역 업체가 주기로 돼 있어서 제가 충격적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발전 계획서에 보시면 자 건축비는 130 3억 6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건축비도 택지비 합계는 210억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기에만 산정된 게 따로 있고요. 임대아파트에 아까 가산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기본 말고 가산 항목이 7,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400만원에 대해서 12.9%를 줬다면 이해가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기본 항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임대주택 매입비 총액은 건축비 플러스 대지비에서 347억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요게 가산 항목 산출은 불과 7,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행여라도 이 340억에 대해서 만약에 12.9%가 나왔다고 한다면 3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클린업에 정확한 계약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계약서는 각종 영역업체 계약서는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게 보시정표 86조 6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지금 아까 사전에 조합원 총회 의견을 받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런 계약서마저도 공개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아까 제가 직접 클린업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이 정홍교 씨한테 좀 뽑아다 달라 했던 이게 전부다라고 왔는데 여기에는 이 회사의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가 나갔는지 그런 데다가 12.9%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출 서류를 보기 전에는 계약서에는 12.9%라고 써져있으면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여러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출 금액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15%가 이 전체 금액 340억에 대해 나갔다면 큰일입니다. 30억이 넘는 금액이 약 40억 이상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이죠. 이들이 노력은 아까 가산 항목에서는 좀 이들의 업체의 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 항목은 국토교통부가 정해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30억 별거 아닌 돈이죠. 국공유지 문제는 이따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300 얼마로 갔다가 나중에 400억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명할 때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이때 또 싶어왔더니 부당 대행 업무에 관한 계약 및 계약 체계를 이사에 위임했건 아니 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사에 위임을 합니까? 이거 얼마 나간지 압니까? 부당 대행 계약? 위임해 버렸으니까 알리가 있나요? 이사들을 그리 많이 신뢰하십니까?
다음에 2011년 12월 29일자 임시총회입니다. 1년에 총회를 연차례 합니다. 추가 자금 차입 내역 청산금액 200 매덕돼 있는 209억. 이게 혹시 청산금 지급 내역 보신 적 있습니까? 200억이 맞나요? 왜 제가 여쭤보자면 다른 조합에서 많이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관리처분 계획을 지금 처음에 총회를 변경 총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관리처분 계획서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에 들어가 있는 관리처분 계획서에는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209억이다 그러면 9억인 줄 알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업시행계획도 인가가 났으니까 관리처분계획을 했을 텐데 사업시행계획서도 여러분 중요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동의건이라는 안건이 올라왔을 뿐이지 사업시행계획서를 공정표 24조 3항 9의 2호에 의해서 사업시행계획서는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총회 의견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업시행계획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업시행계획 동의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때 사업비가 정해지는 건 여러분이 3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때 여러분이 설립 동의서를 내셨을 겁니다. 혹시 설립 동의서 낼 때 사업비 얼마인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모릅니까? 그러면 동의서 냈을 때는 내한테 이 정도면 사업이 끝난다고 동의서를 받아갔는데 인가까지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 때 사업비가 얼마로 올라가는지 압니까? 관리처분 인가 때도 다시 사업비가 한번 정해집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때마다 대다수 조합이 많이 올립니다. 심지어 3배 오른 조합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2배 오릅니다. 어느 조합은 1,500억으로 출발해서 3,000억, 4,500억 정확히 3배 올랐습니다. 여러분 조합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지금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때 얼마나 올랐는지. 사업계획 동의했거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금계획을 올려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당 저희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 여러분이 동의서를 얼마에 냈는지를 모르니까 비교해볼 자료도 없겠죠. 그걸 기억을 못하시니. 그런데요, 이때 국공인 조회수대금이 410억으로 330억에서 410억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따 국공인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인가 때 이미 국공인들 협의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근데 관리처분까지 다 끝났는데 다시 늘어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2주 관리비 2억 8천. 자, 2주 관리는 여러분 철거에 포함되어 있던 업무입니다. 2억 8천 슈팅 당한 겁니다. 철거 회사에서 원래 2억 8천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요. 철거 계약서는 다행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클린업에 있는 거 제가 복사 좀 해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신길 7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중 2주 관리 / 철거 용역 계약서입니다. 2주 관리가 포함되어 있죠. 제목 2주 관리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2주 관리 업체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선정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오겠답니다. 실제로 선정했죠. 일단 총회 자료에 나오는데 2중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주식회사 VMCND 2주 관리 계약이 2주 관리 업무 계약을 별도로 여러분 조합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돈이 몇 프로 안 됩니다. 2억 8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명도소송 15억 추정되어 있네요. 근데 철거계약서에 보면 2주 관리를 자기들이 한다고 되어 있어서 2주 관리 중에는 명도도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요. 어느 항목이 나오냐. 이게 다른 데는 명확하게 썼는데 여기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철거계약서에 보면요. 네,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 나갔어. 촬영해야 되는 걸 안 보이네요. 한두 시간 따가서 그랬어요. 제가 기억도 보이고, 안경을 먹고 보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다 좀 찾아보시고요. 이주관리 철거계약서가 가분 계약 체계로 공사를 원하는 20조 특약사항입니다. 체계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 수용, 행정 대집행 및 명도 소송 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를 의리 요구할 시 가분 책임지고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갑은 의리 불법단체 처리 및 행정 대집행 요청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행정 대집행과 명도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갑은 의리에게 교부하라고 되어 있는 얘기는 이주관리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직접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간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 15억 되어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이주 관련 업무 명도소송 등에서 15억 해놨습니다. 아까는 위에 이주관리 2억 8천에서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종이 책자입니다. 보시면 철거감리 2억 지장물 이석 27억 1280만원 되어 있네요. 요거 나중에 계약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이설에 따른 손실 보상 원인자 부담액이 14억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자료가 있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계 이사회 위임의 것 제4호안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장물 이설업체 선정의 건 경북전기 6억 4,520만원, 상추도 이설업체 프라나건설 12억 3,980만원. 누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 상무개발 가스단지 이설업체 8억 2,780만원, 성면조사 및 처리업체 선정 2억 9천만원, 성면조사가 2억 9천, 성면 해체 처리가 7억 6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관리 2억 8천,
요거 한번 대충 계산해 보려니까 누가 이거 핸드폰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시죠. 정홍규 씨. 스마트폰 한번 해보시려니까 2억 8천. 그 다음에 2.8 이렇게 하십시오. 5그로만. 17.6 플러스 2.9 8.2 6.4 12.3 4 10.4 이 정도 한번 대충 계략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얼마요? 50.4. 엄청나네요. 자, 50억 3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될 겁니다. 제가 뒤에 다 절사하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이 총이 하나로 2011년 12월 29일자 총이 하나로 50억 4천을 간단히 누구인가 몰아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전기, 수도, 가스는 여러분이 지금 철거계약회사가 어디입니까? 다원이나이죠. 여기에 경북전기, 프라나건설, 산무개발은 다원이나의 계열사입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명칭만 다릅니다. 그런데 철거할 때 여러분 철거계약서에 보시면 이주관리도 아까 뭐 이상한 업체가 되어 있지만 보통 이주관리 업무를 산무개발이 주로 합니다. 산무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무를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또 써먹을 수가 없어서 VMCND라는 회사를 듣도 보도 못한 회사를 또 하나 동원을 합니다. 물론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를 보면 제가 아는 이름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성면해전처리의 창신산업개발이 17억 6천 성면환경 컨설팅 사전 조사는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조사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데 금액이 싸고 비싼 얘기 제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수도나 전기, 가스가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입니까? 별도의 시설입니까? 부착물이죠. 자, 수도나 전기관은 지하 1.2m 동파방지선이라고 하는 1.2m로 타고 들어와서 건물을 타고 수도관을 올라가고 가스관은 건물 옆 벽면으로 붙어갑니다. 겉으로 노출돼서 전기시설도 마찬가지 전봇대에서 뭐든지 해서 주택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속에. 부착물입니다. 별도의 시설이 아닙니다. 부착물은 철거회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런데 수도, 전기, 가스로 이렇게 분리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이 이게 2009년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신종 종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작 여러분 그냥 슈킹 나가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여러분 부산에서 그 김기태 사건이라고 아마 언론 보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여중생을 뭐 재개발 지역에서 살해해서 어디 뭐 물통 속인가 뭐 빠뜨려서 한참 오랜만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언론사들이 무슨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태다, 뭐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 뭐 자기 아버지가 뭐 조사 키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 한 모 언론사의 기자분이 그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고 재개발 지역의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2012년 이 얘기는 나중에 범죄 예방에 관한 문제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엉뚱한 얘기라고. 저기 같은 경우, 지작물이 수도 전기 가스를 2009년도부터 생겨났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생겨나게 된 게, 2009년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유명한 용산 사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에,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정부에서는 철거회사가 앞으로는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서 강제로 이주를 시키거나 직접 부딪히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2009년도에 이미 그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 4월 5일 날 4월 15일자로 도시정표 11조 사항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철거를 따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입법 움직임이 이미 2009년도에 소문이 나면서 용산 사태가 끝나고 나서 철거업체들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이제는 시공사로부터 만약에 철거를 받으면 자기들은 죽었다. 적정 가격에 받질 못한다. 죽으라고 일을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나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사는 철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너무 빠꼼하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조합처럼 후한 가격에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조합을 상대로 철거를 해 먹었던 철거업체들이 위기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 수단을 어떻게 해볼까? 자, 그래서 수도와 전기, 가스를 마치 지작물이다.
이때부터 이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원래 지장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장물 철거는 따로 해야 된다. 철거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조합원 중에도 건설업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철거를 하면 장비가 와서 포크레인 같은 거 와서 이렇게 두들겨 부시죠. 그런데 철거하기 전에 어떤 미친놈이 가스관 미리 혼자 수작으로 뛰고 있는 거 보셨나요? 수도관을 건물 속에 들어있는 건 무슨 수로 뽑아냅니까? 건물 속에 있는 걸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뽑으려면 그걸 수작으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수로 뽑아내고 건물 속의 배선을 무슨 수로 뜯어냅니까? 실제로 그런 걸 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전기만 따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어느 때? 리모델링 한대요. 건물 나도 리모델링 하면 만약 이걸 뭐 어떤 무슨 시설로 바꾼다. 이 전기 조명이 불가능하다. 뭐 A시장 같은 걸 바꿔야 했다. 그러면 A시장에 맞는 조명을 설치하려면 전기 이거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주방이 필요하다. 가스관 그쪽으로 배제해야 되고 수도관 옮겨야 되고 하면 이 건물을 부실 수는 없으니까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건 부분철거라고 합니다. 부분철거는 죄송하지만 완철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장비가 들어올 철거해야 될 건물에 수도관이나 가스나 전기를 따로 뽑고 있는 미친놈이 있다면 분명히 또라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건축물이 부착된 시설들입니다. 건축물 철거할 때 한꺼번에 그걸 좀 보시면 그냥 떨어져서 이탈돼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아까 부산물, 폐기물을 누구 소유라고 그랬습니까? 조합 소유입니다.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봤죠. 철거회사가 팔아먹기 바쁩니다. 여러분이 수입을 잡았어야 될 시공사와의 계약서에는 분명히 여러분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철거회사와 어느 계약서를 보더라도 철거회사 준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 보철 누가 팔아먹었냐고 말이죠. 보철비 꽤 비쌉니다. 그거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철거를 따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따로 하지 않은 걸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원래 철거회사가 고철을 팔아먹었는지 그러면 만약 전기, 수도, 가스를 따로 철거했다면 가스 철거하는 놈은 가스관만 팔아먹은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철업자 그죠? 전기 선만 구리선을 제일 좋아합니다. 비싸니까. 구리선만 팔아먹은 업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관만 지가 철거했다면 수도관만 사갔던 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메인 철거에게 한 놈이 다 살았습니다. 물론 한 놈은 아닙니다. 여기 쪼개 팝니다. 그냥 비자금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철은 누가 사갔는지 보면 금방 압니다. 철거회사가 팔아먹었습니다. 지가 작업하고. 실제로 상무개발이나 프라나 건설이나 이런 데는 작업에 투입되질 않았고 같은 회사입니다. 다원이나 이거. 제가 요거는 작년 6월에 한겨레 6월인가 7월인가요? 7월쯤 되겠네요. 한겨레 21에 보시면 제가 자세히 자료를 줘서 썼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2월 4일날 5일날 중앙일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사회면 전체 기사로 무광고로 실립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10일날 서울시가 각 구청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수도전기가스를 분리해서 철거해서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게 해라. 어차피 작업 내용만 분리되어 있지 작업은 철거회사가 혼자 했단 말입니다. 그날 계약 명의 빌려서 돈 빼간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50밖에 안 된다니까 참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성면 해체 처리도 여러분은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조합들은 성면을 또 따로 뽑습니다. 더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철거계약서에는 성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철거계약에 그리고 아까 여러분 철거계약은 비교적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왜냐면 제2조 의뢰공사 범위 1항에 본 계약서상 사업 부진의 이주 및 가옥의 완전 철거 및 반출. 그 다음에 2항 1호에 보면 지상 및 부속 지하 구조물 철거 및 반출. 자, 아까 가스관, 수도관, 전기는 부속물입니까? 아닙니까? 부속 구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주택과 따로 놉니까? 주택에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고, 다 성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면 철거로 여러분이 17억 6천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성면 철거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출 방법에 나옵니다.
자, 계약서 공사방법 제4조 3항 을은 철거업체입니다. 일반 폐기물, 생활쓰레기 포함, 운반 및 매입지 반출은 다량 배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선정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 폐기물 처리가 발생될 경우에는 특정 폐기물 처리 면허가 있는 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여 작업 수행토록 해야 한다. 누가요? 을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바보들이 옛날에 만든 계약서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특정 폐기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요즘 달라진 용어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성면을 지정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법에서는 특정 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면을 누가 처리해야 한다고요? 을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업체가 다 해야 되는데 왜 시청 유천이 성면 해체처로 따로 나가야 됩니까? 화가 안 나십니까? 화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만 자세히 보시면서 비교를 좀 해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당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걸 못 불리하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참 불리한 건 뭐냐면 서울시가 발표를 하는 게 이때 법 이후에 21조 사항을 이때 법 이후에 조합에 적용하도록 조합 선임 인가합의 안에서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때 이제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가 뭐냐면 이 법 조항이 3개월 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짜가 무슨 날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공공관리제 시행 날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조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그나마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철거에 포함된 업무니까 불리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데 그 전 조합에서는 나는 알 바 아니다라고 서울시도 지금 묵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은 공공관리제 조합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공공관리제 조합이 철거하는 방법이 달랐고 그 전 조합이 철거하는 방법이 달랐을까요? 2009년도 이전에 어떤 조합에서도 이런 항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철거하는 방식 다르고 지금 철거하는 방식 다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당한 겁니다. 지금 제가 하도 떠들어서 그나마 2013년 12월 10일 날 서울시가 지시공문 내려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놓습니다. 공관리제 조합에서도. 구청이 또 각 조합에 시달했는데도 말 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수사기관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사해야 될 조합은 많고 수사기관의 여력은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 잘 모릅니다. 수사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도 그걸 떠들고 다니니까 서울시가 자문변호사 통해서 4건인가를 고발했는데 다 무혐의 났습니다. 그냥 수사기관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노가다를 안 해봤거든요. 우리 조합원 중에는 분명히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그냥 압니다. 이거 따로따로 계약합니까? 라고. 재개발 조합이 아닌 어떤 곳에서 이게 따로 계약이 이루어진 실적이 있는가도 한번 보십시오. 천하의 또라이 이야기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모레 장비 들어오는데 수작업으로 수도관 뽑고 있는 놈이나 전기 뽑고 있는 놈이 있다면 그건 분명 미친놈입니다. 이거는 원래 공정상 있지 않고 여러분 계약은 그나마 계약서에 명백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눈 번이 뜨고 여러분들은 당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여러분의 조합원들 모든 걸 위임해 주셨던 그분들이 아마 이사회를 거쳐서 계약 같은 걸 했겠죠. 그 다음에요. 2012년 4월 12일 정해 소방정보통신 용역업체 선정 계약 비싼 계약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호안건이에요. 조합이 참 좋아하는 항목 중 하나 또 있습니다. 소방하고 통신감리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는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00세대 이하며 감리원이 1명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통신은 감리가 언제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지금부터 들어와서 하면 됩니까, 여러분? 건물 다 지어지고 마지막에 소방시설하고 통신시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뺐다가 다 올려가요. 그러면 감리원이 2000세대 이하면 1명이 상주합니다. 1명 저거 봉급 얼마나 될까요? 이 업체에서 보니까 무슨 기사들 인력 보유 현황 보니까 여기 냈던 지명원 보니까 뭐 고졸도 있고 배졸도 있고 있습니다. 감리원들이요.
한 명이 1년을 거주한다고 해보죠. 급여 얼마나 좀 될까요? 감리원에 종사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소방통신 감리원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연봉 한 5천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이 1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그러면 얼마나 주면 될까요? 회사도 이익은 좀 봐야 되니까 직원은 급여 나가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1억 5천 주면 될까요? 회사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직원 부려야 되니까. 한 2억 주면 될까요? 6억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6억 8천, 아니, 6억 700이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적게 견적을 냈던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보면 제가 다른 조합들도 봅니다만은, 이상하게 엉터리로 정말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감리업무도 지금 구청에서 주관하는데, 다른 감리는, 건축감리는 구청에 지금 업체를 뽑아주죠. 구청에서 뽑아주기 전까지는 감리, 소위 말해서 영역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구청에서 뽑아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감리료가 엄청나게 설계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거기도 문제인데, 소방하고 통신은 구청에다 뽑아달라 안 하고 아마 협회에서 담합을 한 것인지 왜 가격이 그렇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설계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소방통신은 그 틈에 또 조합이 별도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볼 때마다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도대체 이 많은 금액을 어떤 업체는 이렇게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가? 조합을 상대하는 모든 업체를 볼 때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2012년 9월 25일자 자원 총회자료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풍수의 방지대책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진에 거 되어 있네요. 여러분, 철거계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기호 씨, 핸드폰 48조 2항 좀 찾아주십시오. 여기 불러주세요. 도시정보 48조 2항. 여러분요, 계약서, 철거업체와의 계약서 2조 제12항에 보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의 2항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의정표 내용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조문을 한번 불러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풍수에는 이 규정이요, 2012년 2월 1일 날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48조 2가요, 폭설이 내리거나, 폭우가 오거나, 이럴 때는 철거를 중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해 위험이 있으니 가만히 있는 건물을 그 상태로 놔두고 철수를 일시 중단하라는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눈이 너무 많이 내리거나 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 규정을 신설해 놨습니다. 철거업체들이 그 뒤로 헤쳐먹는 짓이 뭐냐면 수방대책비, 비 많이 오니까 제설대책비, 이런 어휘사업비를 이 법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아니,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공사를 하지 말랬지 누가 대책을 세워있어요, 저보다? 자, 여러분이 사람이 살 때도 수방대책 세우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살 때 밖에 안 나가면 그게 수방대책입니다. 그죠? 시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산 쓰고 나가면 됩니다. 나갈 일 있으면. 눈이 오면 제설대책 뭡니까? 구청에 연락해서 여강할 수좀 뿌리고 여타자라도 뿌리고 하는 게 제설대책 아닙니까? 사람이 근데 안 사는데 무슨 놈의 수방 제설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물론 건물을 부셔놨기 때문에 하수가 막히거나 상하수가 아니고 하수관이 막히거나 빗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데는 정상적인 물의 흐름이 있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수시로 공사 중인 현장은 풍수해가 여름 장마철이 되면 계속 지시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수해로 인해서 하수 같은 게 막혀있어 다른 데로 범람할까봐. 그러면 그거는 원래 철거를 했던 놈이 재예방, 그래서 철거계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지가 철거하다가 막 한쪽에서 쌍압을 했는데 그게 막혀갖고 물이 다른 데로 넘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를 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거회사에. 철거회사가 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부리는 횡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풍수의 방지대책 업체 선정 계약에서 10억 상무개발이네요. 또 등장합니다. 여기에 온 회사들이 재밌습니다. 상무개발하고 다원 E&I, 창신산업개발, 경북전기 다 들어본 회사죠? 아까 왔던 철거 떨거지도 같은 회사 아닙니까? 이들이 철거를 자기 계약서에 응급 예방조치 다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또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무슨 보약이라고 몇 항씩 해먹습니까 이게? 같은 걸 갖고 제가 매번 철거 얘기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위안받을 수 있는 딱 하나 있습니다. 엊그저께 서울지검에서 수사 발표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왕신리 3구역 관리조합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수방대책, 재생대책비를 철거회사가 한 22억 해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이 조금 낫네요. 위안 받으시면 됩니다. 왕산 보고 금액이 좀 적습니다. 여러분이 바보도 등급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등급 높은 바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조금 위안을 받으시면 되는데 대부분 조합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생겨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합에는 다른 조합에 있을 만한 항목은 다 있습니다. 랭킹으로 따지면 제가 봤던 조합 중에서는 1, 2, 3위 안에 듭니다. 2위를 왕3으로 올려놓겠습니다. 1위가 하나 있습니다. 한여울사. 기가 막힙니다. 한여울사는 왜 1위를 했냐? 수도 전기가스를 3번 해먹었습니다. 세탁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철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탄밖에 안 했으니까. 더구나 수방대책에서 여러분이 좀 밀렸습니다. 왕3보다. 해먹으려면 22억 내먹어야지. 10m. 아유, 줄였어.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빨리 끝내달라네. 빨리 끝내달라는 뜻보다도 예. 사실 이자를 오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법무사한테 설명하시는 거에 깊은 부담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올바른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의 시간을 좀 더 해주시는 게. 예, 오늘 의외로 지금 시간이 몇 시거든요? 우리 검사님께서 추정하는 금액 얼마 정도를 임원들이 착복을 한 것을 보시는 눈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다 설명을 우리 정말 들었고요. 또 잘 알지 못하니까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저기 어느 정도 어디서 얼마 아시니까 쭉 이렇게 몇 년 통계를 보면은 나오시는 입장 기준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 계약서가 다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어렵고요. 가장 제가 철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여러분이 총회자로 아까 보다 그랬는데 그 여러분이 몇 년 동안 해온 거를 그 잠깐은 못 참으신다니까 저도 끝을 내겠습니다. 어떤 것만 말씀드리자면 큰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여러분의 그 가장 지금까지는 뭐 몇십억짜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이 많이 당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입니다. 여러분 발전계획안을 보시면 여러분이 901 매입 대금이 있습니다. (419억이네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임대아파트 가산 택지비 가산 산출 용액은 아까 10.9 나간다 했는데 뭔 그거에 나가는지 모르지만 3억 4,400으로 잡혀있네요. 아까 발전계에서 보니까 약 3억 4천 잡혀있습니다. 34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12.9가 나가면 아까 300 몇십억에서 근데 어느 부분을 12.9를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901 매입대금이 419억 잡혀있습니다. 요거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먹었던 것 중에서 구청이 주로 해먹는 짓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도로보다 지금 새로 재개발을 하면 도로가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공원, 없던 공원도 생기죠. 그거 다 기부 체납합니다.
여러분이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 면적이 얼마냐면 전체 사업 면적이 93,728제곱미터 중에 이렇게 나가는 면적이 23,159입니다. 약 25%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3,000제곱미터가 여러분들 국공유지로 나가야 됩니다. 전체 93,000 중에. 그러면 기존의 면적에 대해서는 65조 2항에 의하면 여러분이 새로 설치해서 기부 체납해야 될 면적과 그 평가액과 공사비, 여기는 공사비까지 들어가서 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길 포장도 해줘야 됩니다. 그 공사비 범위 내에서 기존의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렴 여러분이 사올 게 없단 말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기존 거가 여러분 거보다 훨씬 적거든요. 이거보다 23,000이 안 됩니다. 기존 거가. 그런데 어떻게 된 게 419억을 사온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제가 100% 사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서를 애당초 의결했고 변경 의결까지 했는데 여러분은 관리처분 계획서를 본 사실이 없습니다. 진짜 배기를. 거기에 보면 서울시 양식 18호 양식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사하고 그 금액이 나와 있고요. 19호 양식에 새로 기부 체납하는 정비기반시설 조사하고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사올 게 없다는 걸 여러분보다 훨씬 비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이 훨씬 많으니까요. 이때 이런 평가를 해도 시설 공사비 다 빼버려도 그런데 419억을 사온답니다.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끝내달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자, 언제까지 여러분은 이 조합의 임원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 내일 모레 곧 임원 임기가 만료됐다면서요. 만료된다면서요. 12월 며칠입니까? 9월 23일입니다. 아, 제약을 했습니까? 제가 하도 여러분들 저기 합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지금 임원 선임을 새로 할 때 후임 임원들한테는 지금 나가서 이미 똥된 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에서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그리고 제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아직 구청이 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 소송하면 찾아오면 구청에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팔아먹은 데가 있고 옥수 12억 520억을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찾아왔습니다. 소송에서 성동구청이 돈이 없어서 고등법원 항소심 끝나고 380억 주고 대법원 끝나고 나서 140억 줬습니다. 근데 요거는 찾아와도 여러분이 별로 손해를 안 보는 게 이자까지 붙여 찾아오면 됩니다. 이자까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입금한 날로부터 이자를 줘야 됩니다. 내가 은행이자만큼은 여러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거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리거나 했던 부분들을 실천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서서 빨리 조합을 바로 잡아서 이 돈을 제발 억울하게 뺏긴 돈을 좀 찾아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종전재산이 3,800억인가 그랬나요? 3,800억인데 자, 419억만 찾아와도 여러분 비례율 얼마 오릅니까? 약 11% 오릅니까? 11%는 오르겠네, 정확하게. 비례율이. 그렇다면 여러분 재산이 5억이었던 사람은 5,500만원을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고 1억이었던 사람은 1,100만원을 이익을 봅니다. 이 돈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임원을 제대로 뽑으셔야 됩니다. 이번 임원에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제 사무실에 왔다가 분들이 정관을 변경하자. 근데 이 모든 짓을 누가 했습니까? OS 때문에 여러분은 숨막힐 만큼 한 번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이 안건이 관리처분 계획이 과연 옳은 계획인지도 모르고 서명에서 거들어다니니까 찍어줬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와의 조합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여러분 스스로와 OS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불법을 봤다 하더라도 잘못된 걸 봤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뭐냐면 앞으로의 선택은 이제 공사를 착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공사가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임원은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밝혀내서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분을 여러분 임원으로 빨리 선임해 들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3년 동안 임원이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을 상대로 잘못되어 있으면 국공이 찾아와야 될 것이고 아까
철거비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이 뽑아먹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사람을 빨리 조합 임원으로 들여보내야 될 거죠. 그러면 지금은 조합 임원들이요, 결국 들어가는 사람은 용역계약할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분들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이걸 바꾸는 사람도 여러분 중에는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음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OS를 여러분과 사이에 영원히 몰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거해야 될 게 있습니다. OS 말고 뭐가 제거돼야 됩니까? 여러분은 매번 보면 조합원 총회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발언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질려서 못합니다. 조합장과 여러분 사이에 용역회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왜 보호 대상이 돼야 되고 여러분은 위험한 존재가 돼 있습니까? 어이가 없어요. 천만에죠. 여러분 제발 용역이 왜 여러분 집 짓는데 다른 지역에 건달들이 와서 여러분 사이와 조합장 사이를 갈라놔야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 용역에서 한 명 15만원 줍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총회는 제발 부패할 때 이런 데 부패하는 데 말고 집 짓는 일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돈 뺏기고도 여러분이 총회장에 안 와서 문제인 겁니다. 총회장에 와서 부패 같은 데 가면 이 친구 하나 인건비 줄넘기면 5명 식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그죠? 맞습니다. 3만원짜리 5명 먹을 수 있잖아요. 총회 비용 100도를 안 드리고 대관료 안 드리고도 OS도 15만원 줍니다. 최소한. 17만원 그러면 네, 인원들이 한 20명 동원되고 OS가 한 20명 동원됐다 예를 들면 총회장 당일날 말입니다. 그날 하루 인건비. 그러면 이것들이 40명이다. 그러면 조합원 2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부패해서. 근데 훨씬 많은데 2억이 들을 때 2억 2학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그런 식으로 정관을 바꾸라 했더니 그래서 지난번부터 갖고 와서 비실비실 갖고 왔지 오래됐는데 여러분하고 못 오고 있는 사이에 조합에 허를 찔린 것 같습니다. 조합이 여러분이 발의해서 제가 잡아준 안건으로 총회를 하겠다 한다면서요. 네. 근데 그걸 통과를 시킬까요? 조합이 통과시킬 것 같습니까? 반드시 부결시킬 겁니다. 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의결하게끔 해야죠. OS 대신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와요? 총회장에 50%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오실 거예요. 아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설명회만 한다고 해도 오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조합원들 안 온다고요. 그러면 총회가 계속 부결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무산되게. 그래서 집에서 서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도와드리면 되고 인터넷으로 직접 해서 내가 진짜로 이 안건을 찬성했는지 말았는지 그 다음에 총회 안건이 들어오면 도대체 이 안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고는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회장을 어디를 봐도 그런 설명이 있나요? 나는 여러분들의 속여서 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이 안건을 올립니다. 이런 말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총회 사회를 보는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안건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현장에 폐기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인터넷으로 의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건이 나쁜 안건이 올라오지 못하게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걸 막으라고 해놓은 게 사실은 정비업체인데 정비업체가 그 짓을 합니까? 여러분 정비사업비가 몽땅 나갔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데 이 제도를 조합이 통과시킬 이유가 없죠. 이걸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곧바로 제가 여러분들의 조합의 내용을 보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만 사이에 총회자로 하면 여러분 조합의 내용 자료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뭐를 계약서를 안 올렸는지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서울지검에서 수사했던 것 중에 왕진 3구역의 허위사업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서울시에 4번을 고소했지만 다 무혐의했던 거를 수사기관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사기관이 전지전능한지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임원이 있다면 제발 앞으로는 이 OS를 통해서 여러분과 사이에 아니면 영역이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여러분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보시고 그러고 이번에는 절대 뭐를 잘했다고 연임입니까? 매번 연임 올리면 안 됩니다. 연임이라는 건 임기가 다 끝나서 하루도 쉼이 없이 올라오는 게 연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임기는 끝났는데 몇 달 있다가 9월달에 끝났다면서요. 네. 다시 올리는 게 무슨 연임입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지.
그런데 안건을 보니까 연임 또는 선출의 건 이렇게 돼 있대요. 네. 안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임기는 끝나버렸으면 끝난 겁니다. 문제는 연임하고 싶어도 못하죠. 연임하려면 9월달 임기 전에 시작했어야죠. 장난을 치려면. 그래야 연임이 이미 끝나고 한 3개월 일하서 하는 게 무슨 연임입니까? 다만 등기부상 이사나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앞에 있는 등기를 지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놔둔 것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그걸 만약에 임기 지났다고 지워버리면 법인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못 지우는 겁니다. 등기법상도 못 지워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걸 연임이라고 하는 안건과 엉터리 안건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발의서를 내기 전에 여러분의 의사를 미리 각서를 내겠다고 조합이 나선 게 아마 자기들이 총회하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발의를 한 것처럼 하되 이러한 것만 비틀어놓은 것 같아요. 임원 선출의 건이 아니라 연임 또는 선출의 건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놓고 이러한 건을 부결시키겠다. 안 봐도 부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를 침범하는 걸 막으려고 잔머리를 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건 내용 자체가. 그러나 이러한 건도 잘못되어 있고 이 안건도 이대로라면 통과시킬 리가 없다고 보여서 이번에 서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를 내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 용기 있는 분이 조합장 이사 감사로 모두 나오셔야 될 것이고 그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말이죠. OS한테 맡겨놓으면 어차피 지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끼워서 같이 조합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2월 7일날 응암에는 임원 선임총회를 합니다. 여기도 입주한 지 한 3년이 됐는데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고 지금까지 임원 임기 지난이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후임자 선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 변경을 먼저 했고요. 인터넷으로 하도록 단 한 번의 총회라도 인터넷으로 해봐라. 투명하게 해라.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되면. 그러고 나서 12월 7일날 임원 선임총회 하는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뛰면서 여러분이 OS와 맞붙으면 무조건 여러분이 이깁니다. 지금 실제로 OS가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도 전화로 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조합원이 직접 찾아가면 조합원들은 그래도 미안해서라도 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임원을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사 임원 입후보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한 6, 7명이 뭐 조합장 이하 누가 나섰다고 치면 이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내 것만 찍어주면 됩니까? 조합은 원래 조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방문해서 OS가 그쪽에서 OS를 풀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맞부딪히면 OS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냅니다. 지금 응암은 지금 12월 7일이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체크할 때 거기는 과반수가 788명이니까 390명이면 되는데 한 3일 전에 체크할 때 이미 350명 돌파했습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러워요. OS 한 명 없이 조합원 자기들이 뛰어섭니다. 직접 찾아갑니다. 단지 내에는 그냥 동별로 거기 입주했으니까요. 동별로 한 명씩 맡아서 이렇게 해주고 근데 단지 여기가 50% 이상 가는 거죠. 직접 2인 1조로 남자분들은 차 운전이고 여자분들이 가서 막 조합원 만나서 방향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전화하고 줍니다 하고 실제로 잘 안 주거든요. 가서 지금 조합원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좀 잠깐 좀 뵙겠습니다 하면 여자분들이 특히 초인종 누르면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서 조합원들은 미안해서라도 해줍니다. 아, 여기까지 오시겠어. 지금 왜 이게 안 거치냐면, 옛날에는 우체통이 뭐, 아주 가까운 데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우체국 찾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요, 이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총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안건에 대해 좀 설명은 듣고 의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지금 새로 들어가시는 임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500억만 절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찾아갈 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새로운 임원들이 누군가는 이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일을 하게 하려면 지금은 막말로 얘기하면 새로 들어가는 임원은 계약할 게 있어야 어떤 놈이 와서 막을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잘못된 건 회수하는 업무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꾼으로서 진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지금부터입니다. 3년 동안 내가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 아사히판에 들어갑니까? 그죠?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쪽에서 만약에 부결을 시킬까봐 보나마나 여러분이 이길 것 같으면 오히려 참여 안 하고 그동안에는 OS 돌려서 여러 하다가
여러분이 뛰기 시작하면 에라 모르겠다. 네가 혼자 50% 맞춰봐라고 아마 아무도 신경 안 써버리고 놔둘 겁니다. 아마 부결되게 말려고. 바보 아니나. 아직까지 OS 안 풀어졌다면서요. 다른 데는 총이 하자마자 풀든가요? 안 풀든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만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총이가 11월 10일이면 지금쯤 막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12월 10일날 이거 완성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대신에 12월 10일날 제가 와서는 여러분 50% 채울 것 같으면 아마도 각종 이유를 들어서 총회를 안 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임원 선출액권을 통과를 반드시 시켜야 되고 그 외에 전반 변경액권을 여러분이 의결을 해야 될 경우인데 만약에 안 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받아서 다시 지난번에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20%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누군가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서면 찍어달라고. 그런데 저쪽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러분은 착실하게 다시 총회 발의를 다시 제출하는 공짜 여러분 이름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나머지 매수를 채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 채우는 건 쉬운데 50%를 채우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 작업을 12월 10일까지 해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꼼수를 부려서 총회를 안 해버리면 즉시 11일 날 갔다가 자 우리 조합원 51%가 총회를 일어났고 네가 원하는 안건이 아닌 임원 선임권과 이걸로 요구를 한다 해달라고 그 다음날 접수를 딱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안 해버리면 그날 만약에 여러분 51%를 설득했다 그러면 그날 총회는 무조건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작업을 지금은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을 상대로 400억인가를 우리가 소송을 해서 받아낸다면 그것은 지금 임원들한테 가서 지금 그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임원들은 그걸 안 하나요? 그건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의도는 다른 뜻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자 여러분이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신임할 수가 없어요. 관리처분계획서도 안 보여줬던 사람, 사업시행 계획서도 안 보여줬던 사람에게 야 네가 뭔가 설명 들어보니 김상윤이 설명 들어보니 잘 못했대 네가 좀 다시 고치면 안 되겠니? 그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그걸 지금 달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철거비 아까 관련해서 나갔던 것도 잘못 나갔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것도 이미 그 사람들한테 해오라고 할까요?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철거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그렇게 조목적으로 해가 따져가지고 우리가 힘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네. 그리고 왜 잘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시작하면 될 일 이것도 안 보여줬다니까요. 심지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다며 그러니까 네가 좀 고치면 어떠겠니?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것만 국공기만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얘기는 지금 다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했지만 나머지 사항도 누군가는 제가 설명 지금 다 못 드린 거 많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고칠 때 한꺼번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이는 걸 이것저것 가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조합하고 사무실에다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임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해주게 하고 싶으지 아니면 누군가가 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계약했던 사람이 있다면 계약을 검증하는 사람도 한 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일을 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제3의 눈으로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한테 가서 하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게 말이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이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자, 조합을 청산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계산을 좀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내고 어디다 쓴지 알고는 있습니까?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요. 답답할 얘기입니다. 우리 주거는 하려고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 알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아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는 여러분의 대표로서 2년간
권한을 위임해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2년 하면 4년 해야 되고 4년 하면 6년 해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임기가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연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연임을 할 수가 없죠. 끝났는데 끝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저도 다음 일정 때문에요. 혹시 그 저한테 오셨던 분들, 이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 좀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저기요, 이 발의서를 받으시고, 지금 나름대로 뭐, 지금 발의서 건너 업무 하시고, 저분들한테 설명, 연락 업무 하시고 하시는 분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민경분들 나오시고, 운영위원들 나오십시오. 운영위원들 나오십시오. 제가 저희 사무실에는 이분 좀 오셔서 다시 읽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문제를 신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먼저 문제 인식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OS를 여러분들 조합해서 몇 명을 풉니까? 보통 총회할 때 몇십 명 풀죠? 그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죠? 자, 조합원님들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업이 있으면서 조합원을 만나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응항도 해보면 낮에는 사실은 별로 다 직장 생활하거나 집을 비우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누구나 직장 생활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자체도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는 시간은 저녁에 낮에 근무 시간 잠깐 약속 같은 걸 해서 집 주소가 맞는지 보고 파악을 해서 저녁에 퇴근 시간에 우선 가까운 데부터 간다든지 아니면 명단을 짤 때 여기는 직장이 가깝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가까운 쪽으로 뭐 짠다든지 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그분들이 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는 아직 누가 무슨 여러분의 의사를 관철을 못했기 때문에 무슨 뭐 조합장을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무슨 이사를 나오겠다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이 짜진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수만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조합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적 달성을 못합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나는 어떤 업무라도 나는 주말만이라도 지원할게라든지 나는 뭐라도 할게라든지 하는 분들이 좀 더 생겨나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뒤에서 뒷받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남을 집을 방문하는 것은 남자분들은 좀 거부한 것 같습니다. 상대들이. 실제로 집안의 의사결정도 여자분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자들이 있으셔야 여러분 이 목적 달성합니다. 시간이 제가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12월 10일이면 불과 날마다 내가 좀 힘을 써서 같이 활동을 해준다 해도 막 2, 3주가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한 2주 정도.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바짝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20%는 오셨다니까 그분들한테는 계속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못 만나신 분들 한 30%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2명이든 3명이든 만나서 취지를 설명하고 동영상이라도 보게 하든지 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50%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런 목적 달성 못합니다. 오늘 오신 것도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분들과 같이 일을 하실 분들 이분들은 어떤 조직이 특별히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자체적으로는 무슨 이름을 붙이는 건 자체적으로 붙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원자가 더 좀 나오셔야 됩니다. 자, 시간 좀 도와주셔서 같이 뜻을 하실 분들 좀 지원하고 나오십시오. 남자분들은 오셔서 여자분들 일할 때 간혹 된장찌개라도 한 줄 사주시면 됩니다. 일 같이 안 하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은 좀 직접 좀 가서 아니면 운전이라도 좀 지원해 주시고 방향 같이 갈때 혼자 가기 뭐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럼 차라도 좀 누가 운전해주면 가서 좀 방문하실 분들 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같이 하시죠. 네. 대신에 모든 조합원들 다 직장에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특히 남자분들이 제일 좋은 게 여성분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뒷받침해주는 일들입니다. 운전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때로는 뭐 시간이 워낙 없으신 분은
바로 들이셔서 뭐 이렇게 일 끝나셨을 때 뭐 밥이라도 한 개 사주시는 것도 좋고요.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가 좀 참여자가 많으시면 또 그만큼 편하게 여러분 50%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얘가 750명이라는데 400명을 715명이면 360명 360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믿고 우리를 맡길 수 있다는 본인의 신원이라든지 아직 이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여기도 박수 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집행부가 운영된다면 여러분들 조합의 그동안의 이에 대한 형사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흩어지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할 겁니다. 어차피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받은 거 없고요. 만약에 집행부가 바뀌거나 하면 집행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 다음 아마 바뀐 집행부에서는 제가 설명할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나눠서 하면 그만큼 짐을 나눠서 지면 여러분 편합니다. 그러니까 OS를 대체할 지금 왕십리 2구역도 조합 이번을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임기 중에. 그런데 여기는 한 40명이 전문 위주로 40명이 뜁니다. 조합은 42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0명이 뛰기 때문에 여기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왕3도 마찬가지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4군데 조합이 구속됐지만 구속을 됐다고 해서 조합이 바뀐 데는 왕3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돼도 여러분들 조합에 잘못이 있으면 구속을 해달라 하지만 구속이 됐다고 조합이 바뀐 거 아닙니다. 다시 또 요역자 선정한 누군가가 이걸 완성할 누군가가 올라오지 여러분들 힘으로 절대 조합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신 성적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자마자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 40% 정도가 동의하다가 구속이 되면서 나머지 딱 한 20%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조합은 그렇게 다 구속이 됐어도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공사의 선정은 조합의 직무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형사처벌하면 다 끝날 거지만 형사처벌을 위해서 바뀐 조합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 계신 분들 또 서로 나중에 좀 누구 한 분이 전화번호에 대해서 좀 인사 나누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따가 도림 16구역에 여러분 인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조합이 한두 군데 있긴 합니다. 도림 16이나 뭐 영등포 1-4 하나 있는데 도림 16구역에 우리 비대위 활동했던 저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잠깐 필요하면 잠깐이라도 경험이나 여러분 이 일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큰수도 잠깐 보시고 여러분들은 연락처 사이 좀 적으시기 좀 하시죠. 저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 때문에 다음에 또 뭐